전 세계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선재규의 월드 에너지 시간입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한 국제 소식들 선재규 연합이포맥스 선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무증상자 전파가 드물다. 이 발언이 정말 큰 논란을 불러오긴 했나 봅니다. 네. 네, 세계보건기구 총장이 오늘 새벽에 화상 브리핑하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는 2월 초부터 무증상 환자가 코로나를 옮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왔다. 그러면서도 무증상자에 의한 전염 정도를 규명하기 위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도쿄올림픽은 이제 내년으로 연기가 됐는데 IOC와 조직위가 간소화에 합의를 했다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네. 예. 백신 관계 소식도 좀 있습니다. 아, 네. 미국 제약사 엘리 릴리가 오늘 새벽에 몇 주 안에 코로나 항체 기반 치료제에 대한 3차 시험이 가능할 것 같다. 이게 3차 시험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이제 신약 개발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르면은 9월 중 투약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파우치 소장도 다음 달부터 미국 정부가 지원해가지고선 백신 3차 실험 3가지를 하겠다. 네. 그러면서 7월에는 모더나라는 회사하고 하고 8월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영국 제약회사죠. 그리고 이제 9월에는 존슨앤존슨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3차 시험이 들어갔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네, 도쿄올림픽 관련해서도 소식 좀 짚어주시죠. 네, IOC하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내년 7월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간소화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그렇게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예. 조직위원회 쪽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최소한 비용을 줄이고 그래서 이제 개막식, 폐막식도 축소하고 관중도 이렇게 줄이는 식으로 합의가 된 걸로 나왔습니다. 예. OECD 주요국들이 성장 전망치를 모두 낮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가장 양호하다고요? 네, 한국만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진짜인가 좀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네. 일단 그런 집계가 계속 나옵니다. 네. OECD가 이제 했는데 올해 전 세계 성장이 굉장히 2차 유행이 없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6%. 그리고 만약에 4분기쯤에서 2차 유행이 될 경우에는 마이너스 더 나빠진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예. 경우는 지금 2차 유행이 없는 경우에는 올해 마이너스 1.2%. 만약에 2차 유행이 있으면은 마이너스 1.4%. 네. 내년은 이제 한 3% 성장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OECD 쪽에서도 G20도 그렇고 OECD 37개국 가운데 한국이 그래도 가장 양호하다 지적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새벽에 연준이 지금 전망한 게 올해 마이너스 6.5%인데 OECD는 2차 유행이 만약에 있으면 마이너스 8.5%까지 더 떨어질 거다.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한 2%에서 3% 성장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미국에서 한인 노인이 또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중국 매체가 인종차별의 연대를 강조했어요. 네, LA 인근의 리알토라는 곳에서 이렇게 아마 흑인한테 폭행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손녀가 이제 얼굴이 많이 상했는데 그걸 이제 트윗에 올렸는데 사진하고 중국 글로벌 타임스가 이게 지금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핍박이 심하다 하는데 중국 네티즌들도 이렇게 지금 아시아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인종차별 폭행을 당하는데 한국, 중국, 일본이 연대해서 대응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 매체가 이걸 조금 좀 부각시키는 모습입니다. 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휴대폰에 오래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왔군요. 인도가 연구를 했는데요. 네. 인도 대학팀이 휴대전화하고 그다음에 면, 옷감 같은데 그다음 나무 표면에서는 침방울이 좀 덜 마르는 이제 건조되는 속도가 좀 늦기 때문에 네. 코로나 위험도가 좀 높다는 겁니다. 예. 자기들이 뉴욕, 시카고, LA, 마이애미, 시드니, 싱가포르 6개 도시에 코로나 확산 속도하고 이렇게 침이 마르는 걸 해보니까 침이 마르는 시간이 더 걸릴 수록 코로나가 더 좀 확산이 빠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가능한 한 자주 닦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탈리아 북부 피해가 또 가장 심각했던 롬바르디아 검찰이 정부의 방역 실패 여부를 또 조사를 한다고요. 네, 그 지역 유족들이 집단 소송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총리하고 내무장관, 보건장관 등을 이제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예. 일단 봉쇄 조치가 늦어진 경위 파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 이탈리아 말고도요. 프랑스도 그렇고 지금 브라질도 그렇고 법적 조치 움직임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프랑스 지금 파리 검찰이 마크롱 정부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예비 조사를 한다. 이 예비 조사라는 게 이제 내사 성격인데요. 네. 그런데 대통령하고 강요는 빠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면책 특권이 있고 그래서 빠진다고 하는데 브라질 대법원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브라질이 그 확진자 통계를 발표하는데 그 누적 집계는 뺀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러지 마라. 전부 다 공개해라. 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 책임 회피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많은데 브라질은 지금 보건장관이 2명이 갈리고 군 장성 출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주변국들이 저래가지고 어떻게 저걸 대응하느냐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예. 네. 자, 뉴욕타임스의 보도인데 경제난이 특히 심각한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 확산을 무릅쓰고도 봉쇄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멕시코, 콜롬비아, 남아공 같은 데를 이제 예를 들면서요. 예. 뭐 시체말로 코로나에 걸려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더 많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대해서 미국이나 유럽처럼 그런 그 엄격한 봉쇄 조치를 적용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다. 이런 그 분석도 좀 했습니다. 네. 다만 방역 당국자들은 경제 재개에 계속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그렇죠. 총장도 지금 아직은 페달에서 발을 뗄 때가 아니다. 이런 네.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도 지금 4개월 만에 이 코로나 미생물이 전 세계를 초토화시켰다. 그리고 예. 과거 사스라든가 에이즈, 에볼라는 그래도 코로나에 비하면 단순했다. 지금 이거는 최악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 절대 늦추면 안 된다고 하는데 뉴욕타임스는 그래도 개독은 이런 또 속사정이 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자, 이번엔 일본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막말 제조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인물인데 일본의 아소다로 재무상이 코로나19 대응을 한국과 비교하지 말라는 이런 또 발언을 했군요. 글쎄 뭐 그동안에 뭐 성희롱 발언이라든가 역사 왜곡 발언이 많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 이제 최근에 이제 일본 의회에 나가서 이제 좀 이제 우리가 잘한다 이런 걸 얘기하는 와중에 내가 전화를 받는데 무슨 일본은 감춰놓은 약이 있느냐 그렇게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코로나 사망자가 적다 했더니 우리는 민도가 높다 이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있던 야당 의원이 지금 코로나 대처를 보면은 동아시아에서 일본 민도가 제일 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었던지 네. 우리는 한국하고 다르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 강제적으로 봉쇄 조치를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야당 의원들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러느냐? 당신은 강연고사하고 정치인 자격도 없다. 해서 지금 상당히 좀 몰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월가의 리서치 기관 조사 내용인데 미국인의 4분의 1만 자본주의가 좋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얼마 전에도 미국 내 젊은이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좀 호감을 보였다는 분석이 있어서 백악관이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번에 예. 그 미국 월가 억만장자인 폴 존스라는 사람이 리서치 기관을 운영하는데 네. 거기서 한 1,000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니까 25%만 자본주의가 미국 사회의 선이라고 본다. 그러면서 지금 고장났다 자본주의는. 네.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이걸 해서 기회를 고치자는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뉴욕의 이코노믹 클럽의 화상 그 컨퍼런스에 나갔는데 지금 나도 우주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다. 그러면서 연준이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예측을 해야 되니 참 애처롭다. 예. 그리고 지금 나보고 투자 조언을 하라고 하는데 나도 솔직히 지금 이번에 돈 엄청나게 잃었다. 그러면서 차라리 중국 그 틱톡 있죠. 네. 그 전 세계 그 아이들이 하는 그 틱톡에서 그걸 잘 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찾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참담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미국의 최대 영화관 AMC는 다음 달에 이제 영업을 재개한다라고 발표를 했군요. 그동안에 뭐 손해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뭐 예.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일단 7월 17일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인 테넷하고 7월 24일 그 디즈니 리메이크작 뮬란을 올린다고 합니다. 예.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그 코로나 봉쇄 때문에 그 사이에 그 넷플릭스 같은 쪽으로 영화 팬들이 많이 이동을 해서 그랬죠. 지금 네.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자, 끝으로 버핏, 그러니까 워런 빕스의 투자 실패와 관련한 논평이 있었는데 나이는 못 속인다 이런 또 발언이 있었어요. 그 켄 피셔라는 억만장자 투자자가 있는데 이 네. 아버지도 2004년 작고를 했는데 아주 전설적인 투자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도 버핏을 굉장히 존경을 하는데 최근 네네. 그분이 하는 투자 패턴을 보면은 나이는 못 속이는 것 같다. 지금 올해 우리 나이로 91살이거든요. 네. 이렇게 위기 시에는 사실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변하는 것 같다. 우리 아버지도 생전에 그랬다. 하면서 조금 좀 그랬는데 버핏도 이제 투자 규제라는 얘기가 좀 듣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코로나19와 관련한 국제 소식들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